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중형 SUV죠, QM6인데요.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요 QM6,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판매가 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들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나들이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이 QM6를 시승을 함과 동시에 또 이 차가 또 차박 혹은 캠핑 등에서 또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QM6의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QM6의 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사실 초기형하고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상품성 개선 작업을 통해서 기존 대비 한층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환경으로 거듭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이 S링크 시스템 중간 과정들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기존 대비 훨씬 사용하기 편리해진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 무난한 그런 스타일, 그리고 SM6에서 거의 그대로 차용한 듯한 아주 세련미가 있는 이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단단한 그런 착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천공 납파 가지고 사용해서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 단단한 착자감이 다소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경험한 요 QM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단한 착자감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좀 몸이 배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덜한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6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식 요추 받침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 한정으로 2단계의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2열 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족용으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넉넉한 공간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헤드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머리도 좀 큰 편이고 좀 앉기도 좀 크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QM6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돌출부가 더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실내고가 어느 정도 좀 희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머리가 머리카락만 지금 닿고 있지 머리 자체는 지금 닿지가 않고 있거든요. 한 요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충분한 수준의 헤드룸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 운전석 같은 경우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 주먹이 지금 거의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레그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발을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가정용 SUV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이 르노 계열의 차종들이 다소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긴 한데 시트 포지션이 다소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건 앞좌석도 마찬가지고 이 뒷좌석도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QM6가 기본적으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재차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의 편의 장비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용의 송풍구와 더불어서 11V 전원 잭,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이 2단계의 열선 기능이 좌우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QM6의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좌석을 최대한으로 좀 눕혀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깨 쪽에 있는 이 레버를 젖혀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좀 세우게 되면 뭐 타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뒤쪽에 짐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 QM6가 이 차박과 레저 활동에 있어서 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QM6 가솔린 버전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QM6 최근 이제 국내에서 뭐 LPG라든가 또 이제 가솔린 차종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참 드문 SUV 중 하나죠. 국내 시장에서 SUV는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선호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가솔린과 LPG 버전이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누리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시승한 거는 이제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는 이제 2.0L GDE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44마력, 최대 토크는 20.4kgm/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QM6는 이제 중형급 SUV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동력 성능으로 어떻게 이 중형급 SUV의 차체를 이제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품으실 분들이 꽤 계실 줄로 압니다. 추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흐름이 빠른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하거나 할 때도 사실 크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동력 성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가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CVT 변속기의 뛰어난 동력 전달 효율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CVT는 기본적으로 동력 전달 효율이 통상의 그 유체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 이 자동 변속기 대비 월등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CVT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적어도 이 QM6에 탑재되어 있는 이 CVT라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CVT 특유의 그런 이제 좀 답답함이나 뭐 꿀렁거림이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변속을 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음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운행하실 때 굉장히 쾌적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쾌적함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승차감인데요. 기본적으로 차가 꽤 묵직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서스펜션 설정이 꽤 부드러운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운행에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가족끼리 가족 모두가 이 차에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쾌적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중형급 크로스오버 중에서는 아주 손에 꼽는 수준의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코너링에서는 다소 조금은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무게중심도 약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다른 SUV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하체 설정도 그렇고 이 스티어링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꽤 느슨하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좀 차량의 그런 이제
달리고 돌고 서는 이런 기본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일상 운행에서의 그런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QM6를 시승을 하면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연비입니다. 이 QM6 가솔린 버전, 사실 이 가솔린 SUV들은 사실 연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좀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SUV 자체가 워낙 무겁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같은 배기량의 이제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효율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비에 대한 기대치가 꽤 많이 낮아지는데, 이 QM6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어지간한 중형 세단이 부럽지 않은 수준의 그런 아주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요 파워트레인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엔진 자체도 그렇게 고출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질감과 우수한 효율을 좀 더 지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 변속기도 또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성향의 이 CVT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 덕분에 적어도 이제 도심에서 최소 리터당 10km 이상은 충분히 뽑아주고도 남는 그런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거의 정말 이제 이 CVT 이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5km, 그러니까 리터당 15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연비를 또 이제 자랑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IMF 때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름값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충분한 연비를 갖추고 있는 요 QM6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 중형 SUV급에서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는 점은 정말 아주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옮긴 이유는 이 QM6의 적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 차가 또 얼마나 차박 캠핑에 적합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먼 데까지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QM6를 시승하면서 이 안에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짐을 넣어놨는데요. 캠핑 한 4인 가족의 캠핑 짐에 해당하는 그 정도 분량의 짐을 지금 이쪽에 적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양의 짐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가 좀 어디서 많이 보신 그런 로고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버팔로에서 좀 이 소품들을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QM6의 기본 적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5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595리터라는 이 정도 용량은 사실 이 중형급의 이 SUV들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은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 수치상의 차이와 실제 체감상의 차이는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짐을 이렇게 가득 실어 놓고 지금 여기 있는 짐들을 이제 하나하나 꺼내면서 여기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가방부터 먼저 꺼내 놓고요. 자, 어떠세요? 상당히 많은 양의 짐이 이 트렁크 안에 들어갔었던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QM6의 트렁크 공간에는 이 위쪽 공간 외에도 하부에도 충분히 많은 양의 공간이 지금 남아 있어서 거기 있는 짐들까지 한번 마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접어 올릴 수 있는 이 선반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리할 때 필요한 코펠이라든가 테이블, 키친 테이블, 텐트용 방수포, 이렇게 좀 자잘한 물건들 있죠. 이 하부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적재 공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가 또 계속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납함, 테이블 등등등 이렇게 자잘한 짐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체감상의 이 적재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QM6의 트렁크 공간은요, 이 상부 공간만 해서 595리터고 이 하부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적재 공간이 자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또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한 짐들도 빈틈없이 다 이제 수납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죽는 공간 하나도 없이요. 자, 이렇게 많은 양의 짐이 들어가 있는 요 QM6. 이 QM6가 사실 다른 이제 동급의 이제 중형급 이제 크로스오버들이 있죠. 뭐 현대 산타페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 소에토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좀 수치상의 적재 공간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중형 SUV로서의 이 체급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특히 4인 가족이 이제 캠핑짐을 꾸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가진 QM6, 과연 차박에는 과연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렁크 바닥이, 이 트렁크의 요 계구부 있죠. 이 계구부와 이 바닥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트렁크 바닥 쪽에만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도 충분히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또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도 이렇게 열었을 때, 전개했을 때 이제 머리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일단 이 차로 이제 차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2열 좌석을 이제 접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QM6의 2열 좌석을 접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2열 좌석만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로 아주 평탄한 이런 이제 공간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게 살짝 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완전히 평탄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이제 용품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차박용 매트인데요. 요즘 시중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펌프식으로 또 이제 공기를 충전하는 뭐 그런 매트가 원래는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자가 충전식이라고 하죠. 그냥 뚜껑만 열어주면 알아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충전이 되는 이런 식의 또 에어 매트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누워보기에 앞서서 이 내부의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휠하우스에서부터 휠하우스 사이에 가장 좁은 부분이죠. 이 좁은 부분 폭은 한 1.1m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장 넓은, 그러니까 이제 2열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1.2m가 살짝 웃도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내 높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이 천장까지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곳이 60cm가 조금 안 되고, 이 2열 좌석 쪽, 이제 머리 쪽에 이제 파여 있는 헤드룸이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5cm 정도, 그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박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공간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저는 키 180에 이제 체중 90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누워보면서 한번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누워봤는데 지금 이 차의 이 시트 있죠. 이 2열 좌석 자체가 좀 살짝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평탄하진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평탄을 하시려면 이제 트렁크 쪽에 뭔가 좀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좀 설치를 해주시는 편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은 상당히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차가 이제 중형급 이제 크로스오버인 만큼 충분한 높이의 실내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두 분께서 취침을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취침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QM6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부에 파노라마 루프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주무실 수 있는 이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 볼 텐데요. 일어날 때도 생각보다 그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막 앉아서 생활하시고 뭐 그러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중형급 SUV로서 기본은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QM6를 한번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QM6, 정말 타면 탈수록 또 보면 볼수록 이제 가족용 SUV에 참 이만큼 또 잘 어울리는 차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실한 그런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특히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급의 중형 SUV들에 비해서 좀 크기가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간의 불리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또 동력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동 방식 등등 그런 면에서 이 선택지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중형 체급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주 편안한 승차감과 또 이제 쾌적한 주행 환경 등등 이런 주행 질감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여러모로 가족용 SUV로서 굉장히 훌륭한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차박을 할 때에도 성인 두 분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차박 캠핑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차박 캠핑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 QM6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캠핑이라든가 또 기타 레저 활동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구성, 이런 구성을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좀 더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이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이 QM6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